트럼프 시대 머스크를 잘 분석하면 2차 전지와 이것들의 수익이 따라온다. 요거 굉장히 좀 괜찮은 얘기거든요. 제가 만들고 있지만 괜찮은 얘기고 시장 어디서도 이런 얘기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제가 요즘에 저도 4년을 새로 열어야 되고 제 채널도 뭔가를 새롭게 런칭하는 건 아니지만 뭐 방향성도 그대로긴 하지만 여러분의 수익이라는 방향성, 돈을 잃지 않는 방향성은 그대로지만 뭔가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소개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걸 사라 팔아라는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다만 여기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측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거길 보는 거예요. 머스크가 뭘 맡았어요? 정부 효율위원회라는 걸 맡았습니다. 와, 낭비성 프로그램 재정 지출 삭감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어제 이거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야간 라이브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 규제를 없앨 수 있대요. 사업가가 본인의 이해상충 관계를 떠나가지고 규제를 없앨 수 있대. 그럼 어떤 규제를 없앨 수 있겠어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군에서 어려움이 있는 곳에 대한 규제를 없애버릴 수 있겠죠. 어떤 핑계예요? 이게 산업에 저해야 한다. 국익을 저해야 한다.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다라는 핑계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들춰낼 수 있겠죠. 트럼프 지원 유세에서 본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 개혁 기구에 대해서 언급까지 했었고 맡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증시는 좀 동떨어진 흐름이었죠. 또 하락했죠. 왜 우리 이래요? 기초 체력 약하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자금이 회복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트럼프 피해주가 다수 포진했고 수출 위주의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더 답답하고 개인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죠. 2차 전지는 산업 훼손도 아니고 취임도 안 한 트럼프 당선인인데 심리적 불안만 발생시키고 외부 불안을 야기시키면서 IRA 노이즈 만들면서 계속 하락시켜요. 이게 대표적이죠. 풍력,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어젠 반도체도 이 논리로 누르려고 하는 모습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로 폭등시키고 그런 상황이에요.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다행히 어제는 낙폭과대 인식에 밑꼬리를 다는 모습이 좀 보이긴 했는데 아직까지 힘이 완전하게 돌아왔고 이게 뭐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본질과는 벗어난 불안 요소가 단기적 변동성을 만드는 요소예요. 그리고 지금 장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국내 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 장세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머스크 트레이드 장세입니다. 여러분. 단 머스크 트레이드 장세에서 2차 전지는 좀 제외돼 있어요. 왜? IRA 잡음을 넣으면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머스크 트레이드 장세는 처음 들어보시죠? 그냥 제가 지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장세뿐만이 아니라 관심을 제가 그래서 갖자고 하는 게 머스크 트레이드 장세고 이 트레이드 장세가 아니라 머스크가 하는 사업 방향군을 보면서 한번 미래를 한번 점쳐보자라는 거예요.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머스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구분이 필요해요. 단순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퍼포먼스나 쇼맨십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머스크라는 테슬라 CEO가 국가 행정 권력에 막대한 권한을 갖는 자리에 임명이 돼서 자사, 테슬라, 그 다음에 뉴럴링크,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기 관련 스페이스X 이런 관련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하자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회사의 명운을 걸고 트럼프를 지지했고 돈을 썼고 당선시켰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선거 자금을 지원했고요. 펜실바니아에서 거의 성검살포 유포해가지고 대단했어요. 펜실바니아 1등 공신이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1등 공신. 그러니까 2천억 써갖고 20조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가총액 올라가니까. 연방정부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지금 정부 효율위원회라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머스크에게 맡길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지출 삭감하고 불필요한 거 제거하고 뭐예요? 규제를 없앨 수 있다니까요. 본인이 사업가인데 규제를 없앨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런 거 막 짤도 올려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이거 앞자리 딴 뭐야? 도지코인. 이거 그래갖고 본인이 이렇게 패러디처럼 해갖고 이름을 지어갖고 올린 거예요. 도지 갈 거니까 외친 겁니다. 얼굴 살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위고비 덕일 것 같아요. 정권 초기에 과감한 드라이브가 빠르게 시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왜? 트럼프 플러스 지금 머스크니까요. 그동안 머스크가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사업체 운영하면서 규제받았죠. 속도를 내기 어렵죠. 규제 산업이잖아요. 환경에 대한 문제, 규제에 대한 뭐 속도, 안전 이런 거잖아요. 그래갖고 관련 조직과 규제 절차를 축소해버리면은 상당히 본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머스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규제, 그동안 마찰이 있었던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그러면은 규제가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은 이게
테슬라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스페이스 X만 좋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들, 산업군들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죠. 왜? 불필요한 규제들이 해소가 되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거든요. 예컨대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을 맡고 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를 시켜버리면은 이 안에 있는 카테고리에 있는 산업군들이 죄다 지금 펌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전이 이루게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죠. 크게 보면은 우주 탐사 스페이스X, 테슬라는 지금 자율주행이 핵심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로봇택시. 이거 저해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거죠. 그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도로교통 안전국에도 칼을 댈 수 있다. 얘가 풀셀프 드라이빙 작동 중에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 관련해가지고 테슬라를 계속 이제 예비조사에 착수하면서 머스크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었죠. 자율주행은 뭐예요? 로봇택시의 핵심이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자율주행이 원활히 되려면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야. 안전 어떻게 할 거니? 너희들 보행자 사고 어떻게 할 거니? 완벽하니? 그 다음에 이게 되려면 다른 시스템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려움이 있던 겁니다. 머스크는 그래서 지난달 23일 어닝콜 컨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운전자가 감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 한마디로 지금 로봇택시는 이 핸들도 없잖아요. 이게 주별 규제, 미국은 연방정부기 때문에 주별 규제가 또 다 다르잖아요. 캘리포니아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주별 규제를 벗어나고 미국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느 도로든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전체에서 이걸 돌려버려야 된다. 그래야 결론은 뭐예요? 테슬라가 발전을 하는 거고 로봇택시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더 우리가 테슬라가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기술 발전시키고 산업에 이바지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서 주주들도 좋고 국민들도 좋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규제가 많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의 효율성 부서가 있다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효율성 부서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효율성 부서에 지금 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데 자율주행이랑 우주산업일 거예요. 그럼 자율주행 부분이 조금 더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니까 그에 맞는 수혜를 예측하면 됩니다. 자율주행 부분은 머스크의 발언대로 로봇택시 100만 대 이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빠르게 캐치하는 건데 100만 대의 로봇택시가 만들어진다? 그럼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가겠죠. 100만 대가 저가가 만들었고 팔리는 거니까 그게 100만 대가. 그럼 이게 저가형으로 만들어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갖고 그 산업이 발전을 하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그럼 배터리가 필요한데 자사 배터리로 다 할 수 있느냐? 충당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국내 밸류체인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LG엔솔의 밸류체인, 테슬라의 밸류체인 이런 것들, GM 밸류체인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자율주행의 목적이 있어요. 인류의 편안함, 안전 이런 것도 있지만 목적이 뭐냐면 탈탄소입니다. 205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의 절반가량을 줄일 수 있어요. 어땠을 때?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돌아갈 때. 그럼 뭐야? 자율주행은 왜 완벽하게 돌아가면? 이게 안전운전을 하고 과속하지 않고 정속주행을 하니까 연비가 잘 나오겠죠? 그러면 연비가 잘 나오면 탄소량이 줄어들잖아요. 우리 급가속하고 급제동하면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그게 아니니까 시스템으로 운영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전기차로 구성이 되니까 전액 전기차. 그러면 배터리 밸류체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로봇택시는 뭐예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겠죠. 비슷한 영역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있어요. 테슬라만 이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웨이모도 하고 있고 현대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규제가 풀리면 시장 파이가 같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경쟁사들도 같이 이제 발전을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할 수가 있고 여기 하위로 밸류체인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규제 산업에서 일부라도 해소가 돼가지고 산업이 발전이 빠르게 이루게 되면은 그 산업 자체가 커지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커지고 그 밑에 하방으로도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산업의 확장성과 발전,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들을 가진 그 기업들을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국내 기업들은 대기업부터 벤처 수준까지 이 작은 기업들까지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어때 야간 라이브 할 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폭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 말씀을 드릴 때 미국 기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미국 기업들이 더 믿을만 하거나 더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각자의 마음. 제가 그때 원전도 말씀드렸던 게 뭐 어디에 외국은 제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SMR도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그게 반드시 외국 기업을 했는데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각자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들려올 확률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은 완화 이야기가 나올 때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규제를 완화했는데 바로 여기서 실적이 나는 건 아니니까 완화시켜 놓으면 일단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완화가 돼서 이게 이제 시행이 되고 여기서 수주를 받고 거기에 매출이 나고 이익이 나는 실대수의 기업을 찾아갖고 얘가 이제 성장이 되고 그 성장 산업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인 곳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부분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뭐 AI 쪽 얘기하는 거고요. 하드웨어 부분은 뭐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요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율주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AI가 이용되는데 뭐 이런 관련된 부분 아니면 뉴럴링크 관련된 AI 이 기술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축은 뭐예요? 스페이스X 항공 우주 부분인데 기대감하고 실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여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항공우주 관련주는 우주의 상업화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큰 폭의 상승을 어제 냈죠. 자율주행도 어제 오르긴 했는데 항공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우주 산업이. 실제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제조업에는 별로 관심 없대요. 저도 요 출입을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아는 분들 있잖아요. 보니까 그 머스크의 직접 들은 건 아니죠, 당연히. 이게 머스크의 마음속에는 제조업을 찍어내 가지고 하는 거는 이미 그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로 요거는 당연 기본 캐파로 놓는 거고 자율주행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제 로보택시 그리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거 이 두 가지가 큰 목표인데 그 새로운 행성으로 인류가 향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간 우주 산업의 빠른 혁신 성장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주 규정을 간소화하는 게 목표고 그거를 이제 머스크가 제기한 종합적 규제 완화 요구를 할 거고 그게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기업 스페이스X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재무적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자는 거예요. 기대감으로는 다 같이 테마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확인을 하려고 들 거거든요.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또 날릴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글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거기하고 관련된 애인가? 아닌가? 아니면은 또 다른 애가 있나? 없나? 실체가 있나? 없나? 그래서 이만큼 기대감이 올라와갖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만큼 재무적 성과가 따라오나? 이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주항공하고 이제 연관돼 있으면은 좀 테마성으로 너도 나도 오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건 옥석이 좀 가려질 만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긴 시작합니다. 결국 머스크가 이룩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단서를 찾아가지고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 실체가 있는 것들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시기를 조율하고 투자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여러분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즉 트레이딩 관점하고 투자 관점을 분리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전기차 영역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머스크가 결국은 배터리도 할 거니까요. 그리고 배터리가 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수혜를 받는 거죠. 왜? 로보택시를 만드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가 이제 로보택시고요. 저가형 전기차가 또 이제 모델 2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로보택시는 공개가 됐는데 벤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카오 그 벤티 타는 것처럼 벤형 로보택시도 출시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배터리 수요도 향후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대적 차원으로 있는 모멘텀이죠. 단 로보벤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로보벤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다만 내년에 출시될 모델 Y의 개선형이나 모델 모델 2에 대해서는 지금 머스크가 말을 아끼고 있는 건데 이게 오스본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스본 효과가 뭐냐면은 신제품을 미리 선공개를 하면은 지금 교환 주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나올 때까지 안 바꿔요.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된다 그러면 이게 차 안 팔리기 시작하잖아요. 신차 나온다 그러면 안 팔리거든요. 그럼 재고를 세게 할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당장 장사가 안 되니까 신차에 대한 기대감을 물론 주가적으로는 주는 게 좋지만 판매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다. 그래서 오스본 효과 때문에 지금 신차 공개는 최대한 미루고 있는 테슬라의 그런 현상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 2 저가형 모델 Y 내년에 저가 개선형 거기 들어가면 또 배터리 밸류체인이 전부 다 거기만 파나소닉이랑 테슬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LG엔솔도 들어가고 그럴 거니까 그 밸류체인 보시는 거죠. 거기 안에 분리막이 뭐가 들어가고 전해액이 뭐가 들어가고 양극재 뭐 들어가는지 보시는 거고요. 근데 요즘에 뭐예요? 아무 연관도 없이 테슬라 하락하면 2차 전지 하라 이런 거에 휘둘리기보다는 테슬라의 머스크가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산업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의 본업 즉 전기차가 영위하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
여기서 IRA 폐지나 전기차 혜택 축소 이런 것들이 당장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지에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요. 테슬라의 본업과 연관된 국내 배터리 소재 장비 기업들의 밸류체인도 당연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좀 어제 늦게 나온 소식인데 방금 넣었는데,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배터리협회의 업계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라고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관세 도입은 현지 선점한 투자 기업,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현지 선점을 많이 했잖아요. 유리하대요. 기업 경쟁력에 법인세이나 전력요금이나 규제 완화 공약이 현실화되면 미국 투자법인의 경영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중국 제재로 인해서 반사이익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부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시대에는 반사이익이 진짜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무조건 낙관적인 상황이 아닌데 정신 승리하면서 낙관적인 것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또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뭐 폐기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만 들으면서 부정적인 그 상념에 사로잡힐 것만은 아니거든요. IRA로 대표되는 친환경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노이즈는 현실성이랑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부정적 이슈로 회자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노이즈가 나오고 덜컹덜컹 할 겁니다. 근데 덜컹덜컹 하는 폭은 줄어들 거고요. 지나간 것들은 아쉽지만 털어내시고요. 다가온 결과를 좀 받아들이고 대비할 부분 대비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확률을 높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인물과 정책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장선에 있는 산업 찾아보고 나에게 맞는 것들을 좀 체크하고 향후 나은 4년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좋은 부분만 잘 또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